유진이의 여기 애틀란타. 전세계 한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유진이의 애틀란타 4월 29일 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말은 화창한 날씨가 있어서요. 정말로 상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목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죠. 코리안 페스티벌. 이 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이 재단 관계자들을 모시고 오늘 방송 시작할까 합니다. 벌써 스튜디오가 꽉 차 있습니다. 많은 얘기 들으실 수 있고요. 올해는 또 어떻게 새롭게 진행되는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 발족됐는데요. 여기 관계자분들 모시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가 꽉 차고요. 뭐 후끈후끈합니다. 더욱이 우리 라디오 코리아 박건권 대표님 오시니까 그냥 자리가 꽉 차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네. 뚱땡입니다. 네. 우리 박건권 대표님이 그 코리안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이제 오픈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요. 코리안 페스티벌 역사를 잠깐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2009년 3월에 아틀란타 라디오 코리아에서 그때 한창 인기 있었던 장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장터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사고 팔자고 해서 이제 장터를 지금 한인교회 주차장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기가 이제 건물이 채 들어서기 전이었는데 거기서 네. 저희가 야외 장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총영사님이 전혜진 총영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자기 물건을 많이 도네이션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그날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왜 여기는 코리안 페스티벌이 없습니까? 사실 그 전까지 저도 코리안 페스티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맞다. 우리가 여기 40년이 다 되고 아틀란타가 그러는데 왜 이런 게 없지?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2009년 3월에 시작을 준비를 해서 네. 근데 그해 이제 10월에 네. 10월 4일 날 일요일 날 둘루스 타운센터 거기 그 장소를 빌려서 멋들어지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몇 회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그 해에 했는데 굉장히 장소가 작아요. 거기 실제로 가보면. 근데 사실 저희는 많이 와야 한 2,000명 오면 다행이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둘루스 시장 낸시 해리슨 시장이 이거 문제된다. 셧다운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막 다투기도 했어요, 그날. 네. 그리고 저희들이 방송으로 그만 좀 오라고 방송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에 너무 작아서 수완이 지금 타운센터, 그 앞에 큰 광장 있잖아요. 네. 그 광장을 그때 당시에 이제 수완이 시장이 닉 마지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다행히 9월 25, 26. 네. 을 받았어요, 날짜를.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수완이에서 했고, 세 번째 또 저희가 라디오 코리아에서 10월 첫째 주로 기억을 해요. 그날 수완이 타운센터에서 또 같은 장소에서 했죠. 네, 세 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음직하고, 봄직하고, 있음직하니까, 한인회에서 하고 싶다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이건 한인회에서 할 게 아니다. 또 실제로 우리 주위에 쭉 돌아보면 LA 같은 경우도 이 재단이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뉴욕도 청가물 상조회에서 해요. 주로. 그냥 각 지역에 가보면 아주 작은 지역. 그런 데서는 한인회에서 하지만 동포들 한 5,000명, 10,000명 모인 데서는 한인회가 하지만 그 이상 되는 규모에서는 한인회가 핸들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분이 은정구 회장이에요. 아, 그래요? 은정구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한인회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봉사직이니까.
그 라디오 코리아는 뭐 직원들이 유급 직원들이 있으니 네. 동원하기가 쉽고 그런데 봉사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다가 이제 실제로 못한 거죠. 그랬는데 그 봉사직이라도 그 우리 미셸 네. 리 같은 분이 이렇게 저돌적인 분들이 있으면 네. 봉사직이라도 이렇게 뭐 강신범 이렇게 네. 순수한 봉사로 네. 아무 생각 없이 봉사만 진짜 거의 다 올인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또 그 근래 몇 년 김윤철 씨 때는 빼고요. 네네. 몇 년간 성공을 했죠. 네. 지금 현재 한인회나 네. 뭐 그전 한인회에다가 이거는 맡기면 뭐 김의석 회장이 뭐 할 줄 몰라서 잘 못한 건 아니고요. 네네. 또 오영록 회장도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네. 뭐 잘했죠, 했기는.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백이성 회장은 욕심껏 네. 저희한테 하루 왼종일 방송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총동원해서 방송을 했었죠. 네. 근데 그런 욕심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경이 돼가지고 재작년에 재작년에 그렇게 대박이 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한인회에서는 제가 한인회 분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고 웃긴 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이런 잔치가 많이 생기면 좋은 거예요. 네, 한인 사회에서는. 그럼요. 네.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얼굴도 내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재단 설립은 이미 2010년, 그렇죠. 11년쯤에 나왔던 얘기예요. 네, 은종국 회장님하고 저하고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네. 은 회장님도 이제 임기를 마치고 뭐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그냥 지나갔죠. 네. 근데 지금에 와서라도 재단을 만든다는 거는 저는 아주 적극적인 찬성을 하죠. 네. 그래야 또 이 다음에 우리 후세들, 네. 또 젊은 친구들이 그 재단에 들어오면서 배우면서 우리는 이제 물러나면서 또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이거 자꾸 다듬고 네. 만들고 순환이 된다는. 그럼요. 그래야 이게 또 5만 불짜리 축제가 6만 불이 되고 10만 불이 되고 노하우가 쌓이니까. 네.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회장이 바뀌면 도로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번에 재단 설립한다는 거에 적극 찬성이다. 너무 기쁘고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009년에 1회 하고 2010년 2회, 2011년 3회까지 하시고 2013년부터 이제 한인회에서 주최하게 된 거네요. 네네네. 그 얘기는 우리 강신범 대표님께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박 사장님이 1, 2, 3회 막 할 때 그냥 네. 그때는 사이드로 가서 보기도 하고 했었죠. 네. 그리고는 저도 한인회 이제 같이 시작했던 게 우리 이제 오영록 회장님 그 이제 한 6회죠 그때는. 네네. 그때 해가지고 한인회 멤버로서 그때는 시작을 했는데 뭐 지금 핵심이 이제 말 그대로 재단을 만드는 우리가 이유가 네. 항상 한인 회장님들이나 한인회 조직에 따라서 지금 말한 것처럼 계속 커갖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15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는 게 잘할 땐 잘하고 또 못할 땐 못하고 뭐 안 하고 하는 이 문제의 지속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뭐 1회 때부터 말씀하셨다는데 많은 한인 회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 재단 설립을 다 원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틀란타 한인회가 주최를 하고 하기는 했지만 1, 2, 3회는 라디오 코리아가 주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도 사실 조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어떤 면에서는 한인회는 주체였지 실질적으로 일한 조직위원회는 반 이상이 거의 모든 사람이 외부에서 임시로 들어와서 페스티벌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인회에서 했다기보다 많은 외부 인사들이 협력을 하고 그 임시로 뭐 이제 말이 재단이냐 조직위원회에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해왔던 게 어떻게 보면 역사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해주셨지만 재단 설립이라는 게 뭐 한인회하고 뭐 양보나 시키고 아니면 또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런 코리안 페스티벌을 계속 더 잘 되게 유지시켜 주자. 네. 아까 말하는 것처럼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모인
전문가들이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게 취지였고, 네. 예, 그동안 어쨌든 작년, 재작년 그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다시 다 모여서 네. 사실은 역대 최대의 코리안 페스티벌 인원 동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결국은 그래도 쌓여왔던 노하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밖에서 그 노하우들을 발휘해서 네. 우리의 진짜 좋은 꼭 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이런 거를 알릴 수 있는 네. 이런 그런 히스토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강신범 위원께서는 언제부터 조인하신 거예요? 인볼브 하신 거예요? 그 정확하게 제가 책임자로서 했던 거는 그 한인회 부회장을 했었던 네. 그때죠. 2015년이 되나요? 2014년, 네. 15년. 2014년인가 해서 연도 가는데 오영록 회장님이 계실 때 첫 번째 그 코리안 페스티벌부터 제가 총괄 본부장으로서 행사를 4번을 했죠. 그 다음 백유선 회장님까지 4번을 해서 사실은 많이 좀 계속 발전하고 있었는데 또 중간에 이제 회장님들이 바뀌면서 뭐 일하는 스태프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새롭게 하는 일들이 되니까 계속 저렇게 전달되지 않고 이게 일이 다시 뭐 새로운 사람이 새로 하니까 또 다시 공부하고 또 다시 하고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김윤초 회장 때는 코비드 19 때문에 못했고, 한 번 못했고 한 번은 그러다 보니까 또 작게 했고, 그리고 그 앞에 김일호 회장 때는 이제 한 번은 한인회사고 한 번은 외주를 줬어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니까 4년 동안 쉬셨다가 이제 다시 2022년, 2023년 이용계 회장님 때 이제 우리 미셸 부회장님이 이제 책임자가 돼서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이제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을 이제 잘 한인회에 전달해서 잘 성공하셨죠. 물론 이제 그 4년 동안에 코리안 페스티벌에 인볼브 안 하셨지만 그 사이에는 휴식기라고 보시고 그래도 외부에서 많은 정보를 이제 누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를 제가 보니까 짬밥이라 그러죠. 그 커리어가 한 뭐 8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4년 직접 필드에서 했고 6년 필드에서 했고 2년은 지켜보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첫 번째 했을 때랑 두 번째 했을 때랑 이제 네 번째 했을 때랑 다섯 번째 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주변에 말씀드려요. 뭐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가 일을 해왔던 그 역사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잘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매년 정보를 근데 지금 여기 박사님이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 1회 때 자료부터 컴퓨터 안에 있어요. 네, 그거를 뭐 박사님 준 건 아닌데 한인의 컴퓨터에 있더라고. 내가 갔을 때 있었어 몇 개 이렇게 초청장 뭐 이런 게 한인회가 갖고 있는 거서 사실은 그 데이터가 제가 1회 때부터 모두 했던 포스터 자료들 그걸 앞에 하셨던 거를 내가 다시 그걸 갖고 공부를 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렇죠.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때 4년을 담당자가 됐을 때 대기업에서 코카콜라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코리안 페스티벌의 역사가 5년 이상 되고 계속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들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인 사회에서 모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코리안 페스티벌이 대기업이 볼 때 마케팅 가치나 이런 가치를 인정받을 때 우리는 진짜 많은 자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 이런 알리는 일을 더 크게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디서 한 군데가 아니라 우리도 아까들 얘기를 했지만 이런 페스티벌이 어디든 재단이든 아니면 어느 교회든 아니면 어느 뭐든 여러 개가 생기고 여러 개가 알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다 애국자 되는 건데 너는 하고 나는 안 하고 너는 하지 마 이런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코리안 페스티벌 자체가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국가 브랜드다.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숙제죠. 숙제라기보다 목적이죠. 그래서 뭐 네 거 내 거 하지 말고 많이 열리고 많이 참여하고 정말 뭐 매달 하면 어쩌고 뭐 매일 하면 어떻고 뭐 이런 거. 네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계속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셸 준비위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럼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을 미리 이제 강신범 위원님께 조금 얘기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 얘기는 이제 그 재단 설립은 2010년, 11년에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화되고 이렇게 된 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35대 한인회에서 수석부회장을 맡았었고 2022년, 2023년 코리안 페스티벌 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이미셸입니다. 많은 한인 동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22년과 2023년에 코리안 페스티벌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입장 티켓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건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그동안에 은종국 대회장님이 지난 2023년도에 대회장을 맡으시면서 저희 이사회에 재단을 설립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무산으로 돌아갔고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말이 맞겠죠. 그 이후에 35대 한인회가 끝나고 저희가 2024년도 2월에 이용기 회장님이 2023년도 4월에 수령한 15만 8천 불의 그 보험금 은폐 사건이 터지자 많은 전 집행부와 코리안 페스티벌 준비위원들과 운영위원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상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사회에서는 1사분기 2024년도 1사분기 3월 말에 모든 것을 감사를 다시 하고 외부 감사를 하여 정확한 것을 얘기해 준다고 하였으나 저희가 3월 말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네. 이사회 공고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한 2주 전에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다. 그 전에 한 2022년도 코리안 페스티벌 때도 그 통장 신설 하신 회장님이 하신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을 때도 코페를 말을 해서 약간 물타기를 하셨는데 2023년도 은폐 사건이 있을 때도 다시 코리안 페스티벌을 거짓 보도자료를 뿌리고 저희 코리안 페스티벌 열심히 운영한 운영위원들에게 상처를 주셨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저희가 2022년도에도 그랬듯이 제가 한 3개월은 한인회에서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도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은 코리안 페스티벌을 다시 준비를 해야 했고 그때 모든 저희 운영위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한인회만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용기 회장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이니 2023년도 코리안 페스티벌도 멋지게 해내자 하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올해 3월 달에 이사회가 꾸려지지도 않고 집행부가 꾸려지지 않는다는 소식을 제가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사담을 하면서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운영위원과 전 집행부들이 앞장서서 한인회가 코페를 못하더라도 우리들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결국은 아틀란타 코리안 페스티벌의 목적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를 2세들과 타민족 주류 사회에 알리는 것이지. 그러니 사명감을 갖고 2024년 코리안 페스티벌 준비를 하자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고 3월이 지난 이후에 재단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부터 저희가 열심히 한 2년 동안 열심히 한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잘할 수 있는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한인회가 안 한다고 우리가 건너뛸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혹시 한인회가 한다면 저는 진짜 한인회도 잘하기를 바랍니다. 한인회도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고 저희도 지난 2년 동안 함께한 조직들과 같이 함께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양쪽 다 잘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를 많이 이곳저곳에 알리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소망은 앞으로 2회, 3회 계속 진행되면서 각 시마다 매달 1월부터 12월까지 끊임없이 코리안 페스티벌을 하여 곳곳에 한국의 문화 역사를 알리기를 바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 2010년, 11년에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의 필요성을 이미 2회, 3회 대회 때 이제 알려졌고
이제 그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그거, 합당한 사람과 어떤 기관이 없어서 계속 그냥 한인회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성공한 적도 있고, 뭐, 그저 그런 해도 있고, 이렇게 됐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잘하고, 또 이영규 회장이 여러 가지 뭐, 파행을 겪으면서 이제, 더 이상 밀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미 10여 년 전에 말라왔던 거 이제 결행을 한 거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종원 고문님, 이렇게, 이번 조직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번에 2024년 코리안 페스티벌은 어떻게 열리고, 그 다음에 장소 뭐 이런 것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금년에는, 그동안에 한인회관에서 해오면서의 가장 골칫거리였고, 문제점이었고,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오는데 불편함을 줬던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된 것이 네.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5일과 네. 6일, 네.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한인들하고 또 이 가까이 있는 네. 슈거롭 밀스 네. 그 쇼핑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토요일 날 5일 날은 오전 11시에서 저녁 9시까지. 네. 6일 날 일요일 날은 오전 11시에서 저녁 6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네. 이곳은 약 18만 스퀘어피트의 주차장, 야외에서 열리게 되고요. 네. 저희가 그동안 사용했던 한인회관의 장소에는 한 4만 정도의 스퀘어피트의 활용을 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셔틀버스를 이 동원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네. 또 모자르면은 그 근처에 있는 주차장들을 이용할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조금 더 그 무대를 네.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LED 모니터를 대형 모니터를 총 3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스테이지 뒷면에 네. 나오게 되고 네. 또 2개는 좌우 양쪽으로 무대 양쪽으로 설치가 돼서 멀리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시각적인 면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네. 이 LED 라이트를 이용한 무대 이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또 젊은 세대들한테도 호응이 가는 그러한 로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시도를 하고 금년에도 똑같이 입장권을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 인포메이션은 이제 koreanfestivalfoundation.com에 들어오시면은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아마 6월 초에는 모든 것이 준비가 돼가지고 입장권을 미리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웹사이트는 koreanfestivalfoundation.com이 되겠습니다. 네. 정해보면요, 10월 5일, 6일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날 열리고요. 아침 11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아침 11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18만 스퀘어피트니까 한인회관보다 4배 이상 넓어졌어요. 예. 근데 한인회관도 예. 실질적으로는 면적이 좀 큰 편입니다만은 한인회관 반대쪽에 있는 저기를 사용을 못했어요. 네. 예, 그것이 이제 문제점인데 예. 이제 이렇게 넓은 공간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지난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성장과 네. 인기와 네. 또 참여를 하려는 업체들이 많아져가지고 네. 금년에는 약 150개의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간을 하다 보니까 네. 약 10만 명의 관중을 오게 하는 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요일 날 오전에 네.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벌써 지금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거나
관심이 있다고 우선 눌렀고, 네. 그 다음에 또 그동안에 이 누적돼 있고, 계속해서 가져왔던, 네. 약 지금 현재 한 5천여 명의 팔로워들이 있었는데, 네. 그 토요일날 올라오면서부터, 이 팔로워들이 5,500명까지 올라왔어요. 네. 단시간적인데도 그렇게 지금 관심들이 많고, 네. 또 어떤 친구는 이제 거기다가 댓글을 썼는데, 난 4시간 반 운전을 해가야 되는데, 거기 떡볶이하고 김밥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문구도 달고, 네. 한 친구는 또 내가 지금 알래스카로 이사를 갔는데, 네. 내가 금년에는 알래스카에서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네. 그러니까 꼭 재밌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을 벗어나서 타주에서도 관심이 많이. 예, 그리고 이제는 이 어틀란타에 극한되질 않고, 아까 네. 임시엘 준비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동남부 지역의 전체적인 면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네. 지금 현재 이 조지아 상공회에서 또 한인 상공회에서 총연합회라든가 네. 조아맘이라고 약 500여 명에 있는 이 젊은 엄마들의 모임 단체라든가 또 예전에도 했지만 금년에 조금 더 이 다른 타 지역의 네. 대학교의 동아리라든가 학생회 또 교수님들 하고도 연계를 갖다가 하고 네. 꼭 각 지역에 있는 한인 회장님들과의 또 관계도 네. 이용해 가지고서는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만 명이라는 이 숫자를 네. 너무 터무니없이 잡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SNS,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이러한 그것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내 카운티하고의 또 기내 관광청하고 그 다음에 조지아 관광청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데하고의 협조가 돼가지고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팔로워라든가 회원들에게도 인포메이션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 홍보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이 여기 애틀랜타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코리안 페스티벌 제잔 창립 준비위원들, 관계자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고요. 또 원년도 우리 오리지널 코리안 페스티벌 만드신 박건권 대표와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퀘스천이 있어요. 지난 주말에 나온 언론 지역 매체들 봤더니 이영기 회장이 이 소식을 접하고 자, 코리안 페스티벌 사용을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가처분 신청 또는 이 행사를 못하게 하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코리안 페스티벌이라는 그게 한인회 이미 소속이 된 겁니까?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해 주실까요? 한인회 코리안 페스티벌이 한인회 소속으로 돼 있는 거냐? 그럼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명칭 사용을 누구 허락받고 쓰느냐? 제 허락을 받아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그건 다 억지죠. 만약에 지금 이 이름만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네. 아틀란타에서 이 이름을 가지고 정식으로 오프닝을 하고 이 코리안 페스티벌을 만든 건 저죠. 그러면 저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코리안 페스티벌은 이게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이고, 그럼 알라바마에서 코리안 페스티벌 쓰면 안 되겠네. 네.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을 갖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는 저도 기사를 봤는데, 네. 그건 큰 잘못이죠. 네.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우리 강신범 위원께서는 오영로 회장 당시에 부회장으로 이제 인볼브 하셨지만, 임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인볼브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한인회 집행부입니까? 그 2년은 집행부였지만, 네. 그 다음 백이성 회장 때는 집행부가 아닌 상태로 코리안 페스티벌만 네. 일을 해준 거죠. 네.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기록을 쭉 봤더니 어느 연도까지는 보통 한인 회장들이 대회장도 하고 준비위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2022년, 2023년 때는 이영규 회장 이름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조직도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외부 인사들이 와서 다 준비하고 다 대회장하고 돈 내고 다 그랬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를 코리안 페스티벌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네. 한인의 산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단독이라도 할 수 있는 조직위원회라는 걸 임시로 코리안 페스티벌을 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를 항상 맡았었고 네. 대회장은 2022년에는 김백규 전 한인회장님 그리고 작년에는 은정국 전 한인회장님이 맡아서 네. 후원도 해주시고 해주셨고 조직위원회 뭐 지금도 조직도나 이런 거는 발표돼 있지만 팜플렛 같은데 거기에 보면 뭐 외부 정치인도 있고 뭔가 그러니까 집행부 말고 거의 한 70%는 외부 분들이 봉사자들이 들어와서 네. 한인회를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고 코리안 페스티벌을 위해서 임시로 오셔서 그 많은 봉사들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미 외부에서 민간 단체가 네. 코리안 페스티벌을 그동안 계속 해왔다고 보는 게 더 해석이 맞죠. 그러니까 한인회 거 훔쳐갔다 이렇게 저도 기사를 봤는데 예, 우리가 아틀란타라는 말, 코리안이라는 말, 페스티벌이라는 말은 공동의 소유지 누구만의 거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코리안 페스티벌 쓰지만 어느 단체나 어느 지역에서나 코리안 페스티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우리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제가 코리안일 그럼 뭐 한국 사람인 거지. 뭐 이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너도 한국 사람이면 쓰지 마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그렇죠. 예. 네. 정민우 화백이 네. 코리안 페스티벌의 로고를 언제 만들어줬죠? 그때 제가 처음에 오미노 회장할 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친구고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네. 저한테 만들어 줬었죠. 그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2014년. 근데 시카고에서 네. 그 로고를 도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강신범 네. 우리 위원께서 준비위원께서 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국자님하고 정중하게 질문을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아니 뭐 같은 한인들이 하는 건데 이뻐서 썼는데 뭐 그냥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바로 그거죠. 이게 코리안 페스티벌은 정말 뜻 있고 있는 사람들,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네 거니 내 거니 내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그 자체가 상당히 우습고 창피한 거죠.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네. 그 시카고 한인회에서 네. 일로 내려와서 우리 강신범 그 준비위원에게 네. 그 이 페스티벌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와서 보고 배우고 배우고 가고 듣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거예요. 내용을 네. 다 전해줬어요. 시카고에서 들으면 혹시 오해할까봐 보충 설명을 하자면 도용은 아니고,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시카고에서 잘 성공적으로 하고 우리 로고를 쓰고 했던 거를 이제 도용을 해서 저도 잠깐. 처음에는 그분들이 모르고 쓴 거 아닌가? 아니에요. 도용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정정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저도 깜빡 잊고, 그래? 그러면 뭐 확인해 볼까요? 이랬는데 나중에 저한테 사무실로 그 시카고 한인회장하고 담당자를 모시고 왔던 그 김문기 부회장이 저한테 그런 거야. 그거 네가 그때 줬잖아. 사실은 그걸 잠깐 잊어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시카고에서도 이 아틀란타 코리안 페스티벌을 배우자고 여기 방문했을 때 직접 왔고 사실은 제가 그 많은 자료들을 로고 포함해서 USB에서 넣어서 제가 줬어요. 네. 물론 그게 뭐 제 거는라고 막 준 게 아니라 저도 생각이 그쵸 얼마든지 그 로고가 잘 쓰이고 저희들이 만들었던 정보가 어디든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마추어예요. 그냥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거고 저희 여기서도 제가 지금 잠깐 들으면서 알 수 있듯이 욕심이나 돈의 욕심 없이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를 알린다면 내 거 써도 돼. 언제든지 함께 공유해서 같이 해. 하려자는 그런 마음이지. 네. 그걸 나만 입국해서 내가 모든 걸 가질게라는 뜻은 없습니다. 네. 네. 네, 유진역 애틀란타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 관계자들
분들과 우리 애틀란타 레디 코리아 박광건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 창립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여러 개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지난 주말에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이 한인 사회를 양분화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한인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우리 동포와 함께 같이 주류 사회나 타민족에게 알리고 2세들한테 가르쳐 준다는 게 왜 양분화가 되나요?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은 또 한인회에서도 할 수 있고, 한인회가 또 스킵하고 지나가는 일은 저희가 또 보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순수하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그런 명분과 사명감을 갖고 하자 그런 거지, 돈이 우선이 아니에요.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양분을 한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돈을 나눠 먹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그 재단 이사님들도 계시고, 저희 그 집행부들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고, 2년간의 좋은 익스피리언스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할 것이라 생각하고, 또 나중에 우리 앤디 김 회장님이 또 잘 준비해서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또 좋은 계획도 세우고 있으니까, 네. 저희를 믿고,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해도 저희만이 행사가 아닌 동포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한바탕 놀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 중에 한 분께서 라디오 방송 전화 주셨답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축하드리고요. 날씨가 좀 9월에 더우니까 10월 정도에 한번 갖고 이겨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10월 5일 날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놓치신 것 같아요. 네, 10월 5일, 10월 6일 날 합니다. 9월 달이랑 인접해 있지만 그래도 9월보다는 선선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어느 분이 우리 예. 네. 김정은 우리 고모님입니다. 네. 지금 현재 또 양분할 된다, 지금 돈이 탐난다, 이런 표현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코리안 페스티벌 파운데이션 이 재단은 네. 501c3에서 비영리 단체로 이 등록을 합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재정이 투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 어트란타 한인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불투명하게 숨어서 보여주지도 않는 그런 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수익금이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지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수익금을 갖다가 환원을 시켜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다른 또 이 좋은 일들을 펼쳐나가게 네. 하는 시드머니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단체의 기본입니다. 네. 그것을 배경으로 하게 되며 네.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영어 말로는 이제 proceed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각 동남부 지역에 있는 한국 이 차세대들이 하려고 하는 한국 문화 알리기 이러한 행사에도 저희들이 기금을 해주려고 그러고 네. 또 코리안 페스티벌로 인해서 생기는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목적이 단순하게 한인 사회에서만의 이 행사가 아니라 미 전역의 미국인들에게도 우리 한인들의 우수한 문화를 알려주는 또 가르쳐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 단체들에게도 이러한 우리의 이 내용들을 전파해주는 행사가 있다면은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러한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이라는 이 한국말을 얘기하지만은 네. 저희는 이것을 갖다 다 오픈시키고 더 이것을 투명하게 해서 더 많은 한국 문화가 왜 오징어 게임이 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왜 BTS라는 그러한 한국 연애, 음악, 음식들이
이 파고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힘의 이 나가는 방향을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더 많은 우리 한인 차세대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부심과 또 자긍심을 가지고서는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한인이라는 정체성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을 깔아주게 하려는 것이 이 코리안 페스티벌 파운데이션의 목표고 기본이고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네, 아주 뚜렷하고 확실한 목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공건 대표가 네.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원년도 이제 시작자이시고, 그 다음에 2010년, 11년부터 이제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이 필요하다라는 걸 들으셨는데, 이렇게 막상 재단이 창립되고 나니까 지금 느낌이, 소감이 어떠신가요? 전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작년, 재작년에 뭐 20만 불의 기금이 모였다. 네. 전 첫 해에 2만 8천 불 모았어요. 전 직원이 뛰어다니고 후원받고 한 게 2만 8천 원. 네. 두 번째 5만 얼마고 세 번째 8만 얼마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또 그때보다 더 훨씬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5만 불, 8만 불, 20만 불이잖아요. 그만큼 뛰어야 되는 거예요. 20만 불 거두려고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그거를 그냥 옆에서 보기에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니까 지금 뭐 또 한인회에서 그렇게 뭐 재단을 만든 한인회에서 하겠다 뭐 하겠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저는. 네. 그리고 네. 이제 좋게 이 한인회 재단을 통해서 이 재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서 무슨 축제를 또 한다 그러면 거기 지원도 해주시고 그 인력들이 막 가서 도와도 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에서 우리 이거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줘 그러면 또 우우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틀란타 조지아를 싹 석권하는 네. 우리 그 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 붙지만 아틀란타 조지아만이 아니라 이 동남부, 동남부로 펼쳐나가. 네. 우선은 아틀란타 조지아만이라도 네, 네. 동남부 6개주까지 뛰어다니면서 막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졌으면 네. 좋겠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되고요. 또 불러주세요. 네네. 계속 이제 앞으로 정식으로 이제 또 창립식도 하고. 네, 또 불러드리세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초대해서 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이 여기 애틀란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